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업 작가이고요.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좀 늦게 철학, 인문학 그리고 뇌과학에 관심을 느껴서 계속 공부하고 관련된 책을 내고 있습니다. 네, 김단이라고 합니다. 필명을 그렇게 좀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좀 좌절을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우울증도 심해진 적이 있고 공황장애도 좀 심하게 겪었던 적이 있어서 뭔가 리셋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냥 어느새부터 새벽이 좋더라고요. 새벽이 고요하고 이런 게 우울증도 좀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좀 정체성을 아침으로 잡으면 좋겠다 해서 좀 아침단을 써서 그렇게 이제 필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루틴 같은 거 있으세요? 아침에 일단 좀 명상하고요. 명상을 한 20분 정도 하고 커피 한 잔 하고 내면의 룰은 그래도 하루에는 한 5,000자 정도는 쓰자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메모를 해서 생각을 하고 글이 안 나오면 뭐 산책 한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5,000자가 끝나면 좀 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많이 집필하셨더라고요. 일단 역주행의 비밀을 소개하기 전에 지난 책들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지난 책은 경영 비즈니스 책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요. 그 세상을 좀 넓게 보고 싶은 욕망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라는 게 하나의 뭐 미생물 생태계처럼 변화하고 역동적이잖아요. 그런 거를 나만의 방식으로 좀 풀어내면 좋겠다고 해서 그 게임 산업에 관련된 책을 한 권 냈고 컨텐츠 산업에 관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책은 네. 그 전 책과 연관성이 좀 있어요? 아니면 전혀 또 다른 책입니까? 전혀 다른 책이고요. 근데 저는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여서 인문 철학 그리고 돈 닦는 얘기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서 앞으로도 나올 책이 좀 계속 있는데 인문 쪽으로 많이 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책은 그 인문책은 아니고 자기개발. 네네네. 자기개발. 네. 그러면 그 전작은 경제 경영의 어떤 좀 실용서라면 네. 이번에는 자기개발이니까 뭔가 다르긴 하네요, 분야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전반에 있어서 책 제목도 역주행의 비밀. 책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특징이라든지 컨셉이나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어떤 좀 메시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명전은 대다수가 유배지에서 나오잖아요. 뭐 동의보감도 그렇고 정약용 선생님도 실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유배지에서 많이 그런 걸 집대성하셨고 군주론도 어떻게 보면은 추방령을 받아서 나왔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전도엽을 쓰지 않으면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실패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온 생각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극복을 필요 이상으로 꼭 하게 되면서 거대한 어떤 자신만의 그 고유성을 전파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그 패턴을 제 스스로도 좀 규명을 해야 되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의 과제처럼 되어서 좀 세상을 넓게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기납적으로 증명하고 뭐 내각적으로 조금 풀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집필을 해서 좀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좀 유배지 같은 상황과 뭐 마음이셨나요? 요즘 책을 집필하는 동안 힘든 상황이셨어요? 뭐 우울증도 당연히 있었고요. 우울증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게 작년에 그렇게 5,000자씩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10,000자씩 계속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300만 자 정도를 썼는데 한 12시간씩을 계속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도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글을 쓰는 과업의 행위를 극한으로 밀고 가니까 모든 마음의 병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본인의 과업을 찾는 거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전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을 많이 쓰셨네요. 근데 네. 책이 그러면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10권 정도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음, 저도 뭔가를 버리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도덕경에 보면은 바퀴 쌀에 빈 공간이 있어서 바퀴가 쓸모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모든 거를 다 꾸역꾸역 채워 넣기보다는 뭔가 이게 전달의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많이 덜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비워낸 것들 사이에서 뭔가를 뭉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유기체적으로 사고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도파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네네. 도파민 하면 보통 뭐 중독과도 관련이 있고 쾌락과도 관련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 책에서는 성공을 위한 동력 이렇게 해석을 했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촛불이 돼 도파민을 연료 삼아 밝게 빛나야 한다 이렇게 책에서도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도파민이 왜 인간에게 그렇게 많이 분비가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진화심리학의 베이스를 둬서 얘기를 하자면 뭐 수만 년 전 인간은 야생동물을 사냥하면서 그렇게 섭생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야생동물을 사냥할 확률이 20% 미만에 그쳤습니다. 그런 육체적 열등함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연대하는 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그 생존을 담보로 한 도박을 끊임없이 이어가야만 도전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전 정신 혹은 예측 불가능한 것을 좋아하는 그 기호만은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났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에. 우리가 자주 보는 뭐 SNS, 영상, 뭐 사소한 지위와 평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는데 도파민이란 것의 생성 원리는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무언가에 중독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도파민은 사람으로 하여금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뭔가 잘 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호르몬인데 인간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배출 수단을 중독으로 삼느냐 아니면 뭔가 선한 어떤 자기 발전으로 삼느냐 아니면은 뭐 내적 수양의 어떤 원료를 삼는가 이런 선택들이 결국에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서 인간의 종을 가장 잘 대변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도파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풀어놓았습니다. 도파민이 결국은 좋게 쓰느냐 좋게 쓰지 않느냐를 떠나서 중독을 일으키잖아요. 네네. 중독 자체가 대부분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침팬지는 지금의 침팬지하고 뭐 수백 년 전의 침팬지하고 교류를 시키면은 이질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이질감이 생기는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도파민은 굉장히 높고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상태인데 그 만족을 유발하는 어떤 그 호르몬들은 불만족은 높은데 만족스러움은 잘 못 느끼는 그러니까 인간이 불만족이라는 게 기본 값인데 그 불만족스러움을 만족스러운 것으로 바꾼 그 행위 자체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100년 전의 인간하고 지금의 인간하고 다른 이유는 인간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상어가 불에가 없어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가라앉아서 죽고 마는 것처럼 인간은 그 욕구라는 걸 느끼지 않으면 결국에 죽고 말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욕구를 느끼고 해소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동반자 삼아 나아가야 할 존재인데, 그래도 그거를 좋은 친구로 만드는지 나쁜 친구로 만드는지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두엽의 밀도는 굉장히 이제 수만 년 동안 커져 왔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라는 자유의지, 그게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자신이 무언가에 중독되기를 나태하게 살고 남들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사회 구조를 헐뜯고 뭐 그런 것들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결핍은 많은데 해소할 방법을 못 찾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데 목표라는 걸 설정하는 능력은 인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특권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품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쓰면 네, 성장이나 성공에 되게 좋은 연료가 될 수 있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